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1월 24일 두산 에너빌리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먼저 보겠습니다. 코스피 0.85% 떨어졌고 상승했고요. 코스닥은 0.65% 상승하면서 양증시 모두 올라가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코스피는 오늘 외국인 투자자가 2,700억을 매수했고요. 기관 투자자는 430억 매수하면서 양매수 진행되었습니다. 코스닥은 외국인 투자자 680억 매수, 기관 투자자가 94억 매수하면서 마찬가지 양매수 진행되었습니다. 코스피는 2,500선을 다시 위로 치고 나가고 있고요. 어제 좀 떨어지긴 했지만 어제 떨어진 만큼 또 이제 회복을 해주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자, 사실 오늘 일본의 금리 인상이 있었고요. 우리가 우려하던 일본의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대해서 계속 주의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일본의 금리 인상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기준금리를 17년 만에 지금 최고치로 올렸고요. 우려했던 시장 충격은 없었다라고 오늘 이제 판단이 좀 되었습니다. 일본의 기준금리는 연 2.5%에서 연 5%까지 상승을 시켰고 지난해 7월 이후에 6개월 만에 상승을 시켰습니다. 이전에도 일본 은행은 1년에 2번 정도 올리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물가가 이제 올라가면 계속 상승을 시키겠다라는 전망도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충격을 줄 만큼 빠르게 올리고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이제 봐야 될 것 같고요.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라는 것은 저금리에 있던 그런 이제 자산들을 고금리로 이동시키는, 그죠? 수익을 전환시키는 방향으로 엔캐리가 이동한다라는 뜻인데요. 결국에는 우리나라의 금리가 떨어지는 상황 속에 일본의 금리가 올라가는 방향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부담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 이제 코스피에 대한 움직임을 보면 일본 금리 인상과 함께 그 증시가 이제 크게 떨어지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이제 그런 모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은 일본의 이전의 금리 인상은 7월 31일에 진행이 되었었습니다. 실제로 이제 트레이드 청산이 진행되었던 시기는 8월 2일과 8월 5일이었거든요. 조금 이제 시간차를 두고 움직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 트레이드 청산이 당일에 나오지 않고 좀 있다가 나올 수 있고요. 좀 그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나 오늘 단순히 일본의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대한 우려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시장에 좀 기대감을 줄 수 있는 소식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 소식이 무엇인가 하니 미중 새 무역 합의 가능성에 대해서 또 열어두면서 트럼프가 또 이렇게 계속 유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당초 이제 트럼프가 당선이 됨으로써 이제 미중 무역 전쟁이 격렬해질 것이다. 관세의 부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촉진될 것이다. 그래서 고금리가 계속 유지될 수밖에 없다라는 시장 상황을 계속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은 좀 반대로 진행이 되고 있죠. 오히려 관세에 대한 그런 부과를 적게 해버림으로써 트럼프는 계속 물가의 안정화를 준비를 하는 듯 합니다. 물가의 안정화를 트럼프가 원하는 이유가 뭘까요? 결국에는 본인이 원하는 것은 금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리를 내리기 위해서 지금 시장에 본인들이 원하는 정책들을 조금 이제 수정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결국에는 FOMC에 금리를 내리도록 계속 유도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제도 이제 그런 소식이 있었고요. 본인이 때가 되면 FOMC와 협의를 해서 금리 인상을 유도하도록 할 거다라고 얘기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금리에 대한 인하가 좀 많이 진행이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덕분에 지금 이제 시장에 조금 계속 안정화를 주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도 일본에 대한 금리 상승이 있었지만 오히려 증시가 마지막까지 반등을 하면서 진행이 되었고요. 특히 환율 시장을 보았을 때 원달러가 8원 정도 떨어져서 1428원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떨어지지 않던 환율이 트럼프에 대한 시장의 유한 정책으로 인해서 계속 떨어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계속 우리가 이 환율에 대한 상승을 우려했던 것은 우리가 예상하고 있던 트럼프에 대한 정책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그 예상하던 방향과는 정반대로 지금 이제 추진을 해버리면서
완전히 지금 환율이 다시 안정화를 찾고 있는 모습이고요. 계속 이렇게 유한 방향으로 진행이 된다면 환율은 추가적으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미국의 금리 인하를 촉진시킬 것이고,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경기를 생각해서 인하를 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이 환율에 대한 안정화가 되지 않아서 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이제 드디어 이렇게 환율이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인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진퇴양난이었던 상황들이 하나둘씩 좀 해결이 되는 모습이고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었던 미국의 금리가 떨어지기 시작한다면 이런 한국의 이 경기가 그래도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조짐이 보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마냥 이 시장이 좋아지는 방향으로 미국의 금리를 떨어뜨리는 건데, 그럼 진작에 내리지 왜 안 내렸느냐? 결국에는 금리를 내리면 물가에 대한 상승을 촉진시킬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주의를 기울이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물가가 상승할지 안 할지는 계속 봐야 되고요. 지금 물가가 안정화되었다라고 섣불리 금리를 빠르게 내렸다가는 다시 한번 인플레이션 지표가 올라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트럼프에 대한 발언을 보았을 때는 결국에는 금리를 계속 내리도록 압박을 할 거고요. FOMC도 버티다가 금리를 떨어뜨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럼 단기간에는 우리나라 한국 시장과 그런 이제 전체적인 시장이 분위기가 괜찮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근데 혹여나 금리를 내린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인플레이션이 촉발되었을 경우에는 그때는 이제 최악의 상태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단기간에는 증시에 대한 분위기가 다시 개선이 될 수 있겠지만 조금 더 중기까지는 봐야 된다. 그래서 트럼프는 금리를 떨어뜨리기로 이제 마음을 먹었고요. 그래서 금리를 떨어뜨림으로써 이제 물가가 상승이 촉진이 된다면 결국에는 경기를 더 성장시켜서 생산 물량을 늘리겠다. 그럼 생산 물량을 늘리면 물가는 또 한번 떨어진다. 계속 미국을 중심으로 이 회전율을 빠르게 돌리겠다라는 그런 전략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어떻게 먹힐지도 한번 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한번 좀 장기적으로 한번 봐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투자 수급은 외국인 투자자가 다시 2,700억을 매수하면서 진행되었고요. 내일부터는 이제 우리나라도 연휴에 들어가죠. 그래서 다음 주 금요일까지는 휴장입니다. 그래서 금요일에 열리고 그 다음 주까지 또 시장이 계속 이제 또 주말이 있기 때문에 더 봐야 되고요. 외국인 투자자가 이제 이렇게 트럼프가 안정한 발언을 함으로써 원달러가 떨어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다시 코스피에 유입이 될 것인가를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동안 이제 계속 미국이 고금리가 유지되고 한국은 금리를 낮춰올 것이다. 그래서 금리 격차가 점점 벌어지거나 이제 이 고금리 간에 그런 큰 격차가 유지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해왔는데, 이제는 미국이 금리를 떨어뜨리기 시작한다라고 했을 때는 뭔가 이게 이 환율에 대한 움직임도 완화가 되고,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피크를 찍었던 이 환율 입장에서는 분명히 이제 달러에 대한 지수가 떨어지겠죠. 금리를 떨어뜨리면. 그럼 달러를 원화로 지금 바꾸는 것도 한 전략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에 대한 저가 매수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우리가 좀 봐야 된다. 한순간에 그 발언으로 인해서 완전히 지금 시장이 뒤집히는 상황이 생겼고요. 뭔가 이제 이렇게 된 상황이 왜 나왔느냐 하면은 워낙 이제 트럼프가 이 대통령 선거 전에 홍보하던 본인들의 정책 방향들이 있었는데 그게 지금 180도 손바닥 뒤집듯이 바뀌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또한 우리가 바뀌었다라고 해서 이대로 간다라고 또 하기도 애매하기 때문에 좀 주의 깊게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그나마 시장에 좋은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연기금 투자자는 마찬가지 계속 매수해주고 있고요. 나머지 기관 투자자들은 크게 매수하지 않았습니다. 코스닥은 728포인트로 진행되었고요. 마찬가지 꾸준히 올라가는 그림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코스피와 함께 분위기 괜찮고요. 네, 수급적으로는 외국인 투자자 좀 매수했지만 사실 뭐 매수 매도 계속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뭐 변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적절하게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해외 증시는 니케이는 네, 금리 인상 이후에 떨어지긴 했지만 크게 떨어지진 않았고요. 마찬가지 좀 더 봐야 됩니다. 니케이가 어떻게 움직일지. 그래서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예상치보다는 적었고요. 아무래도 트럼프에 대한 그런 발언으로 시장에 안정감을 주었기 때문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다우 나스닥은 네, 좀 반등을 했고요. 오히려 좋은 방향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지수 선물 한번 보겠습니다.
선물 지표는 지금 미국 증시는 약하게 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하락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유럽 증시는 전체적으로는 좀 반등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0.6% 정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달러 지표가 떨어진다고 예상했을 때는 다우 나스닥에 대한 그런 상승률이 좀 높다라고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어떻게 될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원자재 가격이 이제 국제유가가 조금 떨어지죠. 74달러까지. 그 다음에 천연가스도 3.8달러까지 떨어지면서 조금 원자재 가격들이 전체적으로는 다운이 되고 있습니다. 외환 같은 경우도 이제 원달러는 워낙 많이 떨어졌고요. 특히 이제 달러 지수를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요. 107.1까지 지수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달러 지표가 떨어짐으로써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다른 화폐들이 가치를 다시 찾아가는 분위기고요. 이렇게 된다면 이제 역으로 이 지수가 반등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생기는 것이겠죠. 근데 이제 한 가지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는 아직까지도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전히 견고하게 지켜주고 있고요. 4.62%입니다. 그래서 채권 발행이 이어질 거라고 기대가 되었을 때는 채권에 대한 가격 하락이 될 수 있고, 특히 이 채권 같은 경우는 지금 FOMC에서 컨트롤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준금리와는 또 다르게 움직이는 시장금리죠. 그래서 이 시장금리가 아직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또 경계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로 인해서 계속 이 국채금리가 유지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그런 것들도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로 오늘 시장 잘 마무리되었고요. 네, 이제 금요일에 시장이 열리기 때문에 일주일 정도 또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좀 더 이제 시장 분위기 살펴보고요. 트럼프가 생각보다 유하게 정책을 펼쳐감으로써 금리를 떨어뜨린다고 함으로써 달러 지표가 좀 떨어지고 우리나라에 대한 환율도 떨어짐으로써 한국 시장에 조금 안정감을 주고 있습니다. 불행 중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다행이 이제 얼마나 오래 갈지, 계속 이 좋은 방향으로 이어갈지 그런 것들도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이 정도로 시장 분위기 살펴보았고요.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오늘 850원 상승해서 3.56% 상승했고요. 24,700원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 하루가 멀다 하고 계속 이제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코스피도 좀 이제 반등을 했지만 특히 두산 에너빌리티가 좀 많은 반등을 해주고 있고요. 시간의 거래는 전날보다 더 많은 거래가 붙었습니다. 24,800원으로 마무리되었고요. 일별 거래도 어제 1000만 주로 급감했지만 그래도 1500만 주로 오늘 추가적으로 증가하면서 지수를 밀어올리는 그런 좋은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는 지금 꾸준히 거래량도 붙어주고 고점을 갱신해가는 모습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전에 체코원전 수주 발표 이후에 가장 높은 지점을 찍고 또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지금 위로 치고 나가는 그림이 형성이 되고 있고요. 이전에 우리가 두산 에너빌리티가 급등을 할 때 아주 좋은 차트로 이제 올라가는 그런 그림처럼 상당히 빠르게 지금 치고 나가주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상승이 분명히 예상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시장의 분위기가 괜찮습니다. 우리가 계속 우려하고 있던 시장의 리스크들이 하나둘씩 지금 거쳐가는 분위기고요. 특히 오늘 일본의 금리 상승에도 코스피는 크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도 금리 인상 이후에 이틀 정도 뒤에 코스피가 급락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은 좀 더 봐야 되겠지만 설 연휴가 있는다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는 특히 오늘 같은 날은 급락을 했을 수도 있는데 특히 그런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달러 지표가 떨어짐으로써 지금 시장에 안정감이 주고 있고 두산 에너빌리티가 시장 분위기도 좋을 뿐더러 지금 이제 투자 기회가 워낙 커지다 보니까 상당히 좋은 흐름을 계속 이어가는 듯 합니다. 그래서 이전과는 완전 다른 흐름이죠. 이전에는 적절하게 올라가면 한번 꺾어주면서 좀 횡보를 하는 그림이었다면 이번에는 꺾는 그림도 없이 그냥 계단식으로 계속 올라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힘을 계속 붙여서 이어가는 그림인데 계속 다음 주 금요일에도 상승을 이어갈지 그 다음 주에도 계속 이어갈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수급은 기관 투자자 47만 주 매수했고요. 외국인 투자자가 82만 주, 83만 주 매수했습니다. 자, 외국인 투자자 어제 매도했다가 다시 매수를 진행해주고 있고 투신 88만 8천 주, 보험 5만 7천 주, 금융투자 18만 주, 연기금투자자 4만 6천 주, 사모펀드 10만 주 오늘 모든 기관 투자자가 매수를 거의 진행했습니다.
특히 좀 고점에서 매각을 하는, 그죠? 매도를 하는 그런 수급들은 꾸준히 지금 매수를 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연기금 투자자도 지금 46,000주까지 매수를 해주면서 연이어서 계속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산에너빌리티 지금 수급적으로도 지금 위치적으로도 상당히 좋은 흐름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관련 테마들은 사실 뭐 두산에너빌리티 제외하고는 크게 움직임이 없었는데요. 특히 BHI가 지금 12%까지 올라가면서 두산에너빌리티와 세트로 같이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BHI가 좀 더 가볍게 더 크게 지금 올라가는 그림이고요. 요거 또한 지금 이제 10,000원 아래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최근 뭐 거의 3달 만에 지금 주가가 2배 이상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두산에너빌리티와 BHI가 이렇게 올라가는 데는 당연히 기자재라는 그런 공통점이 있고요. 특히 원전 플러스 최근에 LNG까지 엮여버리면서 상당히 큰 시장을 지금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종목은 지금 계속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커 보이고요. 상당히 좋은 흐름이 기대가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기다리던 지금 상황들이 점점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상당히 지금 기대가 됩니다. 그 다음에 공매도 잔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매도 잔고는 지금 21만 주로 감소했고요. 58만 주에서 지금 쭉 줄어가지고 거의 30만 주 이상 감소되었습니다. 거의 뭐 공매도가 씨가 말랐죠, 지금. 아예 없습니다, 거의. 그래서 이제는 거의 제로에 가깝게 수렴을 하고 있고, 그만큼 두산에너빌리티의 상황이 좋다. 대차장고도 한번 보겠습니다. 대차장고도 뭐 오늘 아직 나오진 않았는데요. 뭐 1100만 주 수준에서 유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크게 중요한 부분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외국인 투자자는 특별하게 많은 움직임 보이는 수급은 없었고요. 신한증권에서 또 이렇게 매수가 들어와 주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매수 거래원을 보시면 5일 동안 많은 매수를 해준 수급은 JP모건, UBS, 신한증권 대부분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이고요. 매도 상위 증권은 이제 키움증권, NH투자증권 요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 위주로의 매도가 집중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계속 좋은 움직임이죠. 종목 상세를 보시더라도 83만 주 수준에서 이제 70만 주까지 조금 감소하긴 했지만 외국인 물량은 계속 붙어주고 있고요. 24.7%로 지분을 계속 늘려가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흐름이 이제 2월 달에도 이어지는지 한번 보도록 하고요. 특히 BHI와 두산에너빌리티는 계속 좋은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커 보이기 때문에 상당히 기대가 큽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정도로 기술적인 부분들은 다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종목 소식들을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해드릴 소식은요. 신한투자은행에서 이제 두산에너빌리티가 트럼프를 업고 글로벌 SMR 파운드리 도약을 한다라는 이렇게 리포트를 냈습니다. 그래서 관련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두산에너빌리티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재집권에 따라서 글로벌 SMR 파운드리사로 거듭날 것으로 전망이 된다. 그래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에너지 정책 핵심인 천연가스와 원자력 수혜 업종으로 두산에너빌리티를 꼽았고요. 최규현 신한증권 선임연구원은 글로벌 원전 산업의 성장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다. 그래서 미국이 한국 조선 산업을 선택했듯이 원전 산업 역시 협력 대상으로 택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취임 첫날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포를 함으로써 미국 에너지 해방이라는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는데요. 그 행정명령은 저렴하고 신뢰할 수 있는 에너지와 천연자원 개발을 장려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진행했던 것이 파리 기후변화 협약을 탈퇴를 했고 거기에 이제 주된 이 에너지 인사를 지명을 했는데 에너지 장관을 지명했는데 그 에너지 장관은 SMR을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업용 원자력과 액화 천연가스를 포함한 에너지 생산을 확대해야 된다. 대형 원전보다도 SMR을 대안으로 확대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가 정말 지금 좋은 기회를 잡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HI와 함께 저렇게 크게 올라가는 것이 이해가 될 정도의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저 신한투자증권의 이 내용을 보시면, 자, 이렇게 목표 주가를 36,000원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지금 높게 잡았죠. 변경 이전은 28,000원이었는데 지금 목표 주가를 8,000원을 높였거든요. 정말 높게 지금 잡았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3만 원 이상으로 이렇게 목표 주가를 제시했던 증권사가 없었는데요. 그만큼 지금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두산에너빌리티가 수혜를 많이 볼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저렇게 과감하게 이렇게 목표가를 제시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상당히 지금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이제 두산에너빌리티가 야심차게 지금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 테라파워죠. 테라파워 나트륨 원전이 미국 전역에 확대가 된다라는 그런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세계 최대 규모 프라이빗 데이터 센터 운영 SDC와 MOU 체결을 했다. 테라파워의 나트륨으로 데이터 센터용 전력을 공급한다라는 소식입니다. 두산에너빌리티가 지금 테라파워와 함께 협력을 함으로써 그 관련 기자재를 공급하기로 했는데요. 이제 저렇게 전역에 테라파워의 SMR이 확대가 되었을 경우에는 두산에너빌리티가 계속 생산을 할 수밖에 없죠. 상당히 좋은 움직임입니다. 그래서 이제 뉴스케일 파워도 그렇고 엑스에너지도 그렇고 테라파워도 그렇고 이제 플러스 알파 기업도 두산에너빌리티에 맡길 것인가, 그것도 이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오클로라든지 그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자로 제작을 이제 두산에너빌리티가 또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엑스에너지 같은 경우는 워싱턴 중심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특히 아마존의 투자를 직접적으로 크게 받았기 때문에 또 이제 이 프로젝트 진행을 한다면 두산에너빌리티에 기자재가 들어갈 확률이 높고요. 뉴스케일 파워 같은 경우는 미국 내에 있는 프로젝트보다도 이제 다국적인 이 기업들이, 그 다음에 국가들이 모여서 루마니아 프로젝트라든지 그런 해외 프로젝트들 준비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스케일 파워는 지금 미국 내의 프로젝트는 아직 큰 소식은 없는데 그것도 한번 들려오면 두산에너빌리티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테라파워도 지금 첫 토기 이제 건설 허가를 받았고 이제 추가로 알파를 짓기 위해서 저렇게 SDC와 크게 또 협약을 해버리면서 또 미래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모든 게 지금 잘 추진이 되고 있고, 저렇게 이제 AI에 720조를 투자한다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어마무지한 그런 이 에너지원을 다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두산에너빌리티가 정말 10년 이상치의 일감을 계속 따낼 수 있다라는 그런 시장의 전망이 나오는 것이고, 저 36,000원에 대한 목표가도 그리 높지는 않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향후에 대한 움직임이 어떻게 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트럼프에 의해서 지금 많은 에너지 종목들이 위아래로 지금 흔들리고 있고요. 특히 원자력 발전, 전선 기업들이 웃고 있는데, 원자력 기업도 원자력 전체가 아니라 두산에너빌리티와 BHI 같은 그런 이제 특정 기자재 생산 업체들, 원전 주기기, 보조기기 혹은 가스터빈 관련 업체들이 상당히 힘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의 확실한 타겟이 가스터빈의 또 부흥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많은 기대가 되고요. 자,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국가 비상사태, 파리 기후 협정 탈퇴, 미국 에너지 생산 확대, 풍력 프로젝트 재검토, 이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두산에너빌리티가 영위하고 있는 무탄소 에너지 사업에 상당히 지금 힘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저렴한 신뢰할 수 있는 에너지, 천연 자원을 개발해야 된다. 그래서 원전이나 LNG 발전소를 더 짓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지금 이제 미국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도 기후행동그룹에서 탈퇴를 하는 등 이제 트럼프 정책에 맞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빠르게 지금 이 정책의 흐름을 읽고 따라가야 되는 상황이고요. 언제까지 이제 그거를 붙잡고 지금 막고 있을지 참 어지럽습니다. 지금이라도 빨리 지금 11차 전력 수급 개봉계 보고를 해서 진행을 시켜야 되고요. 그 뒤에 수정이 필요하더라도 그 뒤에 수정을 하면 될 것이고,
지금 당장에서의 우리나라가 신재생에너지를 극단적으로 높일 필요가 전혀 없다. 네. 지금 남들이 안 하는 거를 왜 굳이 이제 와가지고 하려고 하느냐. 그걸 절대적으로 비율에 맞춰서 할 게 아니다 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추진하던 정책과 좀 정반대이더라도 세계의 흐름에 맞다면 그 흐름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가 지금 좀 더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도 기업의 에너지 단가를 낮춰줄 수 있도록 좋은 환경을 만들어줘야 된다. 그래서 가스터빈이라든지 우리나라도 원전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해상풍력, 태양광을 무리하게 급격하게 늘리기보다는 단계적으로 늘리면서 거기에 대한 이제 생산 효율을 먼저 보자. 효율이 나오지도 않는데 100기가와트씩 늘려봤자 나중에 그거 다 어떻게 감당할 건가 라는 생각이 들죠, 당연히. 그래서 10기가와트라도 먼저 지어보고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가 얼마나 이제 효율적인가, 그리고 그 사업에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가를 먼저 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입니다.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다른 뭐 독일 이런 게, 대만 이런 데 비교하면서 해상풍력이 뭐 몇 프로고 태양광이 몇 프로고 거기는 운이 좋으면 이제 날씨가 좋을 때는 발전량이 신재생에너지로 100% 되고, 이게 전혀 맞지 않는 얘기거든요. 결국에는 에너지는 안정적으로 수급이 돼야 되고 거기에 대한 비용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 재생에너지 빠르게 추진한다고 호언장담하던 독일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누구보다도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라는 것은 값싸고 효율적으로 가야 되고, 지금 이제 트럼프에 대한 방향만 보더라도 우리가 지금 이제 11차 전력 수급 개부 계획이 맞게 갖고, 그죠? 신재생에너지를 지금 여기서 더 늘리자고 얘기하는 것은 정말 바보 같은 생각이다라는 생각입니다. 제가 바보 같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지금 이제 10%에서 30%까지 비중을 늘리겠다라고 이미 도전적으로 계획을 세웠는데도 그 30%가 40%에서 50%까지 늘려야 된다라고 터무니없게 주장하는 그 쪽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당연히 점진적으로 늘려가는 것은 맞겠죠. 근데 그것을 앞뒤 없이 그냥 비율만 가지고 따지고 든다면 전혀 현실성 없는 계획이 될 것이다. 그래서 빨리 우리나라 국내 시장이 정리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로 좀 진행되었고요. 이제 우리나라도 대형 원전 독자적으로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웨스팅하우스에 대한 그런 큰 건들을 다 넘겼고요. 유럽 시장에서는 웨스팅하우스와 좀 이제 조건부로 들어가게 되는데, 중동 시장은 독자적으로 할 수 있고요. 특히 중앙아시아 시장 쪽은 어떻게 진행될지 또 한번 봐야 됩니다. 그래서 카자흐스탄도 지금 우리나라 쪽에 에너지 장관이 와서 좀 이제 투어도 하고 많은 협상을 진행했기 때문에 또 우리가 이 시장을 놓쳐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이제 우리나라도 이 카자흐스탄의 프로젝트의 최종 후보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국과 러시아, 프랑스, 한국 이렇게 4파전으로 진행이 되고요. 아무래도 러시아 쪽에서 이 카자흐스탄과의 그런 협력을 또 하고 싶어 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과연 어떻게 또 중국과 러시아를 이겨내고 이 사업을 따낼 것인가. 카자흐스탄 에너지부 장관은 이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좀 다국적의 그런 국제 컨소시엄을 선호한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고요. 특히 카자흐스탄 내에 지금 한국의 그런 발전사들이 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또 이제 우리나라가 세일즈를 잘 해서 진행하기를 바라고요. 이 프로젝트는 완공이 2035년 목표이기 때문에 자, 이제 2년 정도 안에는 최종 계약을 선정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좀 더 이제 시간이 걸릴 수 있겠지만 카자흐스탄도 계속 한번 주시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뭐 이제 두산에너빌리티 실적이 발표가 되었는데요. 잠정 실적입니다. 근데 이제 영업이익이 1.17조로 전년보다 30% 정도 떨어졌고요. 그러면 매출 떨어져서 영업이익 떨어져서 두산에너빌리티 좋지 않은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사실상 매출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가 올라가기 위한 것은 결국에는 성장성입니다. 기업의 성장성을 봐야 되고요. 이 성장성을 줄 수 있는 것은 결국에는 시장의 확대입니다. 시장이 확대가 된다고 해서 마냥 이제 기업이 좋아지는 건 아니죠. 거기에 기술력이 있어야 되겠죠. 이 기술력이라고 한다는 것은 진입 장벽을 이제 경쟁사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진입 장벽이 높아야 되고 독자적인 그런 기술력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런 이제 납품 이력이 많아야겠죠. 이력이 많아야지 그래도 믿고 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는 모두 충족이 됩니다. 가스터빈도 지금 국내에서 잘 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해외 시장도 지금 수주를 많이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미국 시장이 크게 떠오르고 있는 상황. 그다음에 원전 에너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몇십 년 동안 공급을 해왔고 독점적으로. 그래서 그 전 세계 5위 안에 들어가는 기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기술력 하나만큼은 인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장 확대가 이제 핵심이었는데요. 자, 결국에는 이제 유럽 내에서도 이 원전이 다시 주목을 받기 시작했고, 독일을 중심으로 하는 탈원전 국가들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이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효율이 떨어지는 그거를 어떻게 막을 것인가. 그리고 이제 AI에 대한 그런 확대로 인해서 데이터 센터를 많이 건설하고, 그다음에 산업이 고도화됨으로써 그런 전력에 대한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상황인데, 그거를 과연 어떻게 이제 우리가 커버를 할 건가? 전력 수요를 커버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이 필요하고 그다음 고효율의 에너지가 필요한데 기후의 영향을 많이 받는 신재생 에너지보다는 원전과 그다음에 LNG, 석탄 같은 효율적인 에너지가 필요하더라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LNG, 석탄은 그래도 이제 탄소가 발생하니까 그나마 무탄소 발생하는 원전 에너지에 다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거고요. 독일은 아직까지도 탈원전을 고집하고 있지만 이제는 독일 제외하고는 사실 많은 국가들이 탈원전을 다 철회를 하고 다시 원전을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럽 시장뿐만이 아닙니다. 이제는 미국을 주도로 해서 그런 이제 큰 시장이 개방이 되었고요. 미국 바이든 정부 때도 그런 움직임이 있었지만 이제 트럼프가 됨으로써 국가 비상사태, 에너지 비상사태와 그 다음에 완전히 파리 기후 협약을 탈퇴를 시키고 이제는 가스, 천연자원을 개발하고 그다음에 원전 에너지를 대폭 활용하겠다라는 그런 뉘앙스를 풍김으로써 엄청나게 큰 시장이 열렸습니다. 특히 미국 내에서만 하더라도 AI 투자만 720조,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진행함으로써 그 안에 들어가는 이 인프라 투자가 엄청나게 클 거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기자재, 두산 에너빌리티 이 기술력으로 충분히 들어갈 수 있고요. 자, 그런 것들 다 생각해 본다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물량들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렇게 시장이 엄청나게 커지고 있고요. 한국 독자적으로도 지금 수출을 하고 있고 국내 시장도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가 국산화를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이 시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분명히 곧 캐파가 부족해질 시기가 올 거고 공장을 증설하고 확대시킴으로써 계속 캐파를 늘리려고 할 텐데요. 거기에는 이제 투자금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 투자금을 어떻게 마련하는지를 봐야 된다. 그래서 최근에 보니까 또 이제 두산 밥켓이 슬금슬금 또 주가가 많이 올라갔더라고요. 그래서 두산 밥켓을 지금 이제 합병을 통해서 뭐 떨어뜨린다라는 소식으로 해서 주가가 크게 떨어졌었는데 최근에 이제 또 관심을 많이 받으면서 주가가 또 이제 합병 발표 이전만큼 또 많이 올라왔습니다. 상당히 올랐고요. 52,500원으로 지금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도 한 6만 원대에서 블록딜을 했기 때문에 두산 밥켓의 비중이 지금 44%라고 했을 때 두산 에너빌리티가 또 한 번 이제 두산 밥켓의 지분을 블록딜을 할 것인가, 네, 그것도 한번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두산 밥켓의 지분을 담보로 이제 뭐 대출을 받을 수도 있는 거고, 혹은 이제 두산 밥켓이 또 배당 수익률을 높이겠다라고 공언을 했었죠. 그래서 배당금을 또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로 배당금을 좀 많이 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고 분기 배당을 추진함으로써 분기마다 이제 그 금액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생각했을 때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금 여러 방향으로 투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그런 유상증자 그거는 사실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대주주 지분이 낮기 때문에 유상증자는 어려울 것 같고 하더라도 두산 자체가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의 제3자 유상증자 배정을 하지 않는 이상은
그렇게 되진 않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또 주식 수가 늘어나고 두산 자체도 이제 투자금을 여기다 부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것 같지는 않고요. 결국엔 두산 에너빌리티 자체로 이제 두산 스코더 파워 상장이라든지 두산 밥켓의 저런 배당금 확대라든지 이런 방향으로 진행하고, 그다음에 두산 지주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알짜 회사들을 좀 매각을 함으로써 두산 에너빌리티로 조금 자금을 지원해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로 좀 잘 진행되고 있고요. 시장의 확대, 그다음에 독자적인 기술력, 그리고 우리를 가로막고 있던 그런 불확실성들이 해소되고 있고 시장의 그런 상황들도 개선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2025년 전체를 보았을 때는 아직도 시장이 좋다라고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우리가 워낙 이제 우려했던 터라 2025년 초반이 지금 생각보다 좋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이 태도와 그다음에 그런 달러에 대한 강세가 약해지는 방향으로 유도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큰 문제였던 그 달러 강세가 좀 해결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 분위기 타서 이 1분기에 체코 원전 본계약하고 그다음에 또 뉴스케일 파워라든지 그런 SMR 큰 계약도 뜨고 이렇게 두산 에너빌리티가 전 고점을 넘어서 이제 쭉쭉 올라가는 그런 이 1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자분들도 이제 다 이제 수익 내셨으면 좋겠고요. 네, 우리가 그토록 오랫동안 기다리던 그런 아주 지겨운 이 고무줄 늘어지는 것 같은 차트가 서서히 이제 위로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당연히 여기죠. 33,000원 정도. 저는 뭐 이 정도 보고 있는데요. 그 이상으로 치고 나가는 것은 사실 제가 목표가를 잡는 게 의미 없다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고, 이미 증권가에서는 신한투자증권이 36,000원을 잡아버렸기 때문에, 네, 뭐 그 이상으로 계속 따라갈 수 있겠죠.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명절 이제 잘 보내시고요. 일주일 뒤에 또 금요일에 또 시장에서 뵙도록 하고, 또 시간이 되면 중간에 시장 혹은 두산 에너빌리티 외에도 이제 뭔가 제2의 두산 에너빌리티를 또 찾아야겠죠. 같이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최근에 뭐 2차전지 같은 그런 종목들이 좀 많이 피해를 보고 있죠. 트럼프가 친환경 탈퇴를 해버리면서 좀 그런 움직임이 있는데 분명히 2차전지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볼 만 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서서히 제가 한번 또 떨어져 있는 종목들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